예. 이제까지 우리가 적법 요건에 관한 절차법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이번부터는 본안에 관한 문제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번에 다룰 기본권 침해 이전, 기본권 제한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적법 요건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 실체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권 제한 여부에 관한 문제를 본안에 관한 문제 일부로 다룹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헌 68조 1 항의 헌마소원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기본권 제한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죠? 기본권이 어느 기본권도 제한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해되어진다면 그건 절차의 문제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다루는 제한되는 기본권 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런 적법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했을 때 본안의 문제로 가 가지고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첫 단추로서 기본권 제한 여부를 다루는 것이고, 거기에 관해서 뭐 쪼끔 따로 다루어 보아야 되는 뭐 특별한 점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다루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전의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되는 쟁점들이 뭐가 있느냐 라는 것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서 인제 뭐 88 페이지에 있는 것에 관한 설명을 쪼끔 보신다면은, 사실은 우리 그 헌마와 헌바의 문제에 있어서 쟁속물이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헌바소원의 경우에는 쟁속물이 법률이 기본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속물이 되는 것이고, 헌마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죠? 그죠? 아주 거칠게 보더라도 헌마소원의 경우엔 기본권 조항만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헌바소원의 경우에는 전체 헌법 조항이 전부 다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양자를 구별해서 헌마와 헌바를 따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천적으로 보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바소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쟁점이 다루어집니다. 그죠? 행정소송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고자 하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구제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권리 침해. 그러니까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권리 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권리라는 말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나누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를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얘기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헌바소원, 결국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구제 절차 안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후에 기각되면은 헌바소원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일련의 절차라는 것이, 일련의 절차라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헌바소원 형태로 와 있다고 해서 권리 구제 절차라는 속성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더 보태어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 외에도 다른 뭐 헌법 질서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루어질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전제적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이 헌법 기사에서는 헌마하고 헌바의 본안 문제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고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본권이 제한되었느냐라는 문제를 다루는 전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한 기본권이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기본권이 제한되었다라는 주장의 전제 문제로서는 그러한 기본권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럼 기본권이 제한될 턱도 없는 것이고 침해될 여지도 없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는 예로서는 여기 있는 어 알 권리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헌법에는 알 권리란 표현이 안 나옵니다. 알 권리란 표현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쪼끔 더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없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을 뿐이죠. 그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을 뿐이지 표현의 자유도 우리 헌법에는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가 뭐 강학상 헌재 판례에 의해서 헌법 21 조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해석에 의해서 보장되는 겁니다. 명문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알 권리는 더더군다나 조금 더 명문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타당성은 제쳐 두고라도 그죠? 그리고 헌법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데 그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우리가 논증해서 어 우리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로부터 다시 도출되어진 권리가 뭐다? 알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권리가 제한되었다 또는 침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무엇을 논증해야 되는가 하면은 알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알 권리가 우리 헌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논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의 면이 있다. 물론 뭐 당연하게 알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적어도 한마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이라는 권리를 명문으로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사형제가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생명권이 우리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논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알 권리도 그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91 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는 헌법 118조 2 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 선출이라고 돼 있죠. 지방의회 의원의 선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헌법 118조 2 항에는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출을 해도 되고 선거를 해도 되고 임명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법률이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침해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문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기타 뭐 선임방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와 뭐 이런 것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 '헌법이 이걸 보장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것이어서 쪼끔 더 오래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헌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하냐? 기존에는 꼭 선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았다가 최근에 판례를 변경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선거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로 뽑아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주민에게 보장되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기존의 입장에 의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의 침해의 문제는 안 생기는데 이제는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은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라는 주민의 그죠?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긴다.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기고 전적으로 부정한다면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인 어떤 뭐 구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이북 5 도에 관한 도지사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 그러니까 38선 이북 지역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북 5 도의 지사들을 어떻게 뽑느냐. 사실 북한 사람들한테 뽑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없죠. 그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이북 5 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인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의 침해 문제와 연결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될 수도 있을 거다. 그죠?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북 5 도에 있는 북한 지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황해도에 살고 있는 북한 지역 주민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주민이 우리 헌법재판소에 자기의 황해도 도지사를 뽑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침해되었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북한 지역 주민의 이북 그러니까 황해도 도지사 선거권의 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거고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에 법인의 인격권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6번에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죠? 우리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서 우리 헌법은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불구속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한 조항은 헌법 12조 4항이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구속된 경우고 우리 헌법은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라고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7 번에 있는 건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결정권 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주체가 피의자가 아니고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변호인의 권리로서 접견결정권이 인정되어질 수 있다.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재 결정예들 중에는 주민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투표권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이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다? 주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마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도 권리, 헌법상의 권리로서는 인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상고심 재판을 받을 그러니까 법률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죠?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어진 것이고 헌법에 있는 권리를 법률이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설명드릴 것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이라는 관념이 그다음에 있죠. 기본권이 특정한 권리가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었느냐, 침해되었느냐라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제한 여부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제한과 침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기본권이 제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본격적인 본안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다룰 권리들을 선별해내는 절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본권이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꼭 논리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편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상에 예를 들어 관념적으로 권리가 1 번부터 100 번까지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100 개의 기본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하나의 기본권을 대입해 가지고 다루면 되는 겁니다. 1번 권리부터 100 개의 권리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예 기본권의 제한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라면은 그건 제외하고, 그죠? 적어도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기본권을 일단 추려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심사 방법을 택한다면은 1번 기본권에 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기는 하였는데 침해는 안 했다. 그죠? 침해는 안 했다. 2번 기본권에 관해서 보건데 이거는 제한도 안 했다. 3번 기본권에 관해서 보는데 제한은 했고 침해는 안 했다. 그죠? 4번 기본권에 관해서는 제한을 했고 본안에 관해서 침해 여부에 관해서 침해도 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가 끝나는 겁니다. 4번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5 번부터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 쟁성물이 뭐죠?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죠? 5번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A 기본권도 5번 기본권도 침해하고 10번 기본권도 침해하고 20번 기본권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하면은, 그죠? 쪼끔 더 인용 결정의 효력이 파워풀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 개의 기본권을 침해하나 뭐 2 개의 기본권을 침해하나 100 개의 기본권을 침해하나 효력은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한되는 기본권을 추려내 보는 것은 이 당의 법률은 1 번과 5 번과 13번 기본권을 제한하고 나머지 기본권은 아예 제한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인제 뭐 굳이 1번, 5번, 13 외에는 더 논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번, 5 번, 13번 기본권 침해 여부만 심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조금 뭐 제가 설명이 생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5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제한하는 여부에 관해서 쟁점으로 되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어서 상업 광고에 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상업 광고에 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만 보호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상업적인 표현은 직업의 자유에서 의해서 보장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업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상업적 표현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죠? 엄난 표현의 경우에도 음란물에 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헌법재판소는 종전에는 음란물에 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 논리적 기결로서 그러면 음란물에 대한 검열 금지도 음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바꾸어서 음란물에 관한 규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음란물에 관한 규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적용이 된다?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음란물에 관한 규제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라는 심사도 받을 여지가 있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위 사실의 표현도, 그죠? 허위 사실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 허위 사실을 못하게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익명 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위험한 행동도 일반적 행동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98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성매매도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죠?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것도 그것을 직업의 자유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도, 성매매에 대한 규율도 규제도 표현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제한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성매매에 대한 규제도, 그죠?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위헌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보면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아니다. 성매매에 관한 규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그죠? 성매매에 관한 규율이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호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은 재산권에 관한 제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초연금 수급권은 재산권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폭력적 집회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음란물의 경우에는, 그죠? 음란물에 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 되고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도 받고 검열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도 받게 되는데, 폭력적 집회의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제한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쪼끔 다릅니다. 그죠? 사실 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엄난물에 관한 문제나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 폭력적 집회가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음란물은 보호된다는 것이고 폭력적 집회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못 받게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 청구권에 관한 문제, 제한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9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양자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다루는 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어 어떤 권리가 존재하느냐라는 문제하고 보호 영역에 관한 문제를 약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물에 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음란물을 출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양자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이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하고, 그죠? 음란물을 출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의 경우로 말을 한다면은 음란물을 출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권리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뭐라 그럴까 권리를 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음란물을 출판할 권리를 부정하게 하게 되면은 그 권리 itself, 그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음란물을 출판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음란물을 출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전자의 논법에 의하면은 음란물을 출판할 수 없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한 형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음란물을 출판할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 권리가 존재하는데 음란물을 출판할 수 없다. 부정하게 되면은 음란물 출판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음란물을 출판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양자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저는 생명권, 사형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명권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생명권이 없고 어 사실은 생명 사형의 문제를, 생명의 박탈의 문제를 자유권의 문제로 보았다면은 쪼끔 결론이 달라질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 경우에도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속하는 거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결론은 비슷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쪼끔은 달라질 거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란물을 출판을 규제하는 것은, 그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논법 하나하고, 그죠? 음란물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평등권과 적법 절차 부분부터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